綾波で14歳。ファーストチルド。エヴァンゲリオン0号機専属操縦士。過去の経歴は白紙。すべて抹消済み。 어느 날 눈을 떴다. 역시나 하얀 천장, 차가운 기계음. 주변에서는 날 아야나미 레이라고 부르며 네가 에반게리온 영호기를 조종할 퍼스트 칠드런이다라고 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처럼. 그렇다고 내 지난날의 기억이 선명했던 건 아니다. 첫 번째로 살아있던 내가 어찌 됐는지도 모르겠고 다만 사령관 이카리 겐도를 보면 왠지 모르게 신뢰해야 할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 이유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저 이 사람이라면 내게 필요한 걸 지시해 주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영호기 기동 실험 중 폭주 사고가 일어났고 나는 크게 다쳐 병실에 누워 있었다. レイ、予備が使えなくなった。もう一度だ。 그때 처음 보는 소년 이카리 신지가 내 앞에 나타났다. 사령관의 아들이라고 했다. 에바 탑승을 거부하는지 왠지 불안정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이미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고 네가 못하면 레이, 네가 출격해줘야겠다라는 명령에 의해 거기까지 끌려나간 것이었다. 그러던 중 신지가 내가 타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그 순간 이해하지 못했다. 단지 사령관이 시키는 일이라면 따르겠다는 내 태도와는 달라 보였다는 것만 느꼈다. 어느 날 신지가 갱신된 카드를 전달해주기 위해 내가 사는 곳을 찾아오게 된 사건이 있었다. 거기서 신지는 내가 아끼던 사령관의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회수하려다가 사소한 실수로 넘어지며 신지와 몸이 겹치는 해프닝이 있었지. 내가 그 안경을 아끼는 이유는 과거 영호기 폭주 직후 사령관님이 날 구하다가 다치며 망가진 안경이었어. 그 안경만 보면 나를 걱정하며 생각해주는 사령관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기 때문일지도 몰라. あなた、イカリ司令の子供でしょ。信じられないの？お父さんの仕事は。当たり前だよ。あんな父親なんて。 이날 신지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사령관인 겐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에 나도 모르게 뺨을 때렸어. 아마도 그 말에 내가 기분이 나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지. 내가 유일하게 따르는 사람을 욕보이는 행동이었으니까. 영호기 재기동 실험이 성공하고 5번째 사도가 나타났다. 이 사도의 공격은 강력해서 즉시 막지도 처리하지도 못하면 모두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지. 그래서 네르프는 일명 야시마 작전이라고 신지가 초호기로 사도를 정밀 사격하고 나는 영호기를 타고 방패를 들고 앞에 서서 신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지. 이날 신지는 죽을 수도 있겠다며 겁먹은 모습을 보였어. 하지만 신지가 죽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 신지를 보호하는 역할이 바로 내 임무니까. 나는 사령관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수행해내야 하니까. 실제 야시마 작전이 시작되자 라미엘의 강렬한 에너지빔이 끊임없이 날아왔어. 신지는 장거리 저격총으로 사도를 조준하고 나는 초호기 앞에서 방패를 들고 버텼지. 맞을 때마다 충격이 심해서 기체가 뒤로 밀리며 엔트리 플러그 안에서 거의 기절할 듯한 고통을 느꼈어.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진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지. 다행히 신지가 방아쇠를 당겨 사도의 코어를 꿰뚫는 데 성공했어. 하지만 충격이 워낙 커서 영호기가 작동 불능 상태가 되었지. 엔트리 플러그 내부도 엉망이었고 난 가슴이 꽉 막힌 느낌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 그때 통신이 끊긴 나를 찾아 사령관이 아닌 신지가 달려왔다는 걸 플러그가 열릴 때 희미하게 감지했어. 문이 열린 뒤 내 앞에 있던 신지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 自分には他に何もないってそんなこと言うなよ。別れ際にさよならなんて悲しいこと言うなよ。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 何泣いてるの？ 나는 왜 울어?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감정을 드러내본 적이 없다 보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랐지만 ごめんなさい。こういう時どんな顔すればいいのかわからないの。払えばいいと思うよ。 울고 있는 신지는 나를 보며 웃으면 된다고 말했을 때 과거에 나를 구해준 사령관의 얼굴과 겹쳐 보였어.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 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던 것 같아. 나의 미소가 어색해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내겐 그 짧은 웃음이 처음으로 사령관이 아닌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보인 행동이었어.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둘러싼 인물들도 늘어났어. 소류 아스카 랑그레이, 두 눈이 반짝이는 그리고 언제나 내가 최고야라는 태도를 가진 소녀. 그 애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 사령관의 인형이라고 부르면서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던 것 같아. 하지만 나는 그 말이 특별히 기분 나쁘다고 느끼지 못했어.
애초에 인형이건 뭐건 누군가가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지. 다만 아스카가 자꾸만 스스로를 신지와 비교하고 싱크로율에서 뒤처지면서 초조해하는 모습은 조금 의아했어.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해줄 만한 감정이 없었지. 어느 날 신지가 내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 掃除の時さ、今日の雑巾絞ってたろ。あれってなんかお母さんって感じがした。 얼떨결에 들었을 땐 당황했어. 엄마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왜 그렇게 말했는지도 몰랐거든. 그런데 그 말이 내 심장을 툭 건드린 느낌이었어. 동시에 나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떠올랐어. 왜냐하면 난 사실 보통 여자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편이었어. 그게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스스로도 믿고 있었거든. 작전에 투입되면 지시받은 대로 에반게리온 영호기를 조종하는 것. 필요 이상으로 감정을 섞지 않고 임무를 완수하는 것. 늘 그렇게 해왔어. 그런데 제12사도가 나타나서 신지를 삼켜버린 사건이 일어났어. 마치 블랙홀처럼 신지를 빨아들여 안쪽으로 가둬버렸는데 アスカ、レイ、交代するわ。ちょ待って。まだ初号機と光くんが。 네르프 본부에서는 빨리 그 장소를 포기하고 철수하라고 명령했어. 이외야 물론 이해했지. 전력 손실도 막아야 하고 더 깊은 피해를 입기 전에 후퇴하는 게 합리적이니까. 평소라면 내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물러났을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기다려요. 아직 신지가 라고 외쳤어. 후퇴하라는 작전 부장의 지시와 정반대되는 행동이었는데 나는 멈추기가 어려웠어. 왜냐하면 신지를 그렇게 두고 갈 수 없다고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전까지의 나는 이카리 사령관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르며 인형처럼 움직였어.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 소중한 동료, 아니 그보다 좀 더 특별한 감정을 느끼던 이카리 신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내 몸을 먼저 움직이게 한 거야. 명령이나 이성보다 그를 구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달까? 신지가 나에게 전달할 게 있어서 또 한 번 내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 집에 돌아오니까 지저분했던 방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지. ありがとう。 사실상 내 입에서 고마워라고 누군가에게 내뱉은 건 처음이었어. 그 순간 살짝 얼굴이 뜨거워졌지. 고마워라는 말을 내가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때만큼은 정말로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났다는 걸 느꼈지. 이제는 내 안에서 신지가 신경 쓰인다라는 느낌이 강해졌던 것 같아. 이때부터 내 마음이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조금씩 자각하게 되었지. あの人にも言ったことなかったのに。 토우지가 사모기의 파일럿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내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어. 난 평소에 그를 특별히 친하게 지낸 건 아니지만 그가 신지와 친구라는 건 알고 있었지. 그날 토우지를 우연히 만났을 때 그가 말했어. 人の心配とは珍しいな。そうよくわからない。お前が心配しとんのはシンジや。そうかもしれない。そうや。 사실 그 전까지는 누군가를 걱정한다는 감정이 잘 안 와닿았거든. 그런데 토우지가 그렇게 콕 집어 말하니 아, 내가 정말 신지를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깨달았어. 그리고 바로 뒤이어 벌어진 사태가 있었지. 에바 사모기가 바르디엘이라는 사도에게 침식당해 버렸다는 걸 알게 됐어. 네르프 본부는 최우선적으로 사도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내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어. 사모기 안에 탑승한 건 토우지, 그리고 토우지는 신지에게 중요한 존재일 텐데 공격을 해야 하나 망설여지는 거야. 분명히 예전의 나라면 상상도 못할 고민이었어. 전투 효율만 생각하던 내가 한 파일럿의 존재, 그리고 신지의 마음까지 염두에 두게 되었으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움직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제16사도 아르미사엘이 영호기를 침식했을 때 일어났어. 그 사도는 정신을 갉아먹을 때 내게 말을 걸며 나와 하나가 되자는 식의 유혹이었지. 내 본능은 온몸으로 그건 안 돼. 난 아직 나 자신이고 싶다라고 거부하려고 애를 썼어. 그런데 그 사도는 나에게 마음을 나누어주며 이제 네 마음이 어떻냐고 묻더라고. 私の心をあなたに分けてあげる。ほら、心が痛いでしょ。寂しい。そう、寂しいのね。それはあなたの心よ。悲しみのうちに信じている。あなた自身の心よ。これが涙。泣いてるのは私。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느꼈던 쓸쓸함이나 불완전함 같은 감정이 확 끌어오르는 느낌이었어.
내가 지금 울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자 묘하게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꽉 메이는 느낌이 들었어. 생전 처음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내리는 감정이라는 걸 경험한 거지. 私の心、碇君と一緒になりたい。 신지와 하나가 되고 싶다는 건 내가 내 자신도 모르게 품고 있던 바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 그걸 사도가 들춰냈다니. 그래서 한편으론 고통스러웠고 한편으론 신지에게 향하던 내 마음이 진짜임을 깨달았지. 본부에서는 내게 어서 빨리 영호기에 탈출하라고 명령했어. 평소에 나라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철수했을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안 돼, 내가 없어지면 AT필드도 사라져서 신지가 위험해질 거야 라는 생각이 앞섰어. 즉 남을 우선해서 배려하거나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명령보다 강해진 거야. 정말 이상하지? 내가 직접 이 상황을 끝내고 신지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절박해졌다는 게. 그래서 난 자폭 장치를 가동했고 사도가 침식된 영호기와 함께 스스로를 폭파시키기로 결심했어. 폭발하기 직전에 내 눈앞에 사령관의 환상이 아른거렸어. 내가 마지막으로 본 그 환상은 겐도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전에 날 구해줬던 신지의 따뜻함이 겹쳐 있었던 것 같아. 그게 내가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린 이유인 것 같아. 내가 마지막으로 느꼈던 감정은 분명해. 신지를 향한 마음, 그리고 스스로가 되고 싶었던 마음. 그래서 난 내 존재를 다해 사도를 막았어. 결과적으론 죽음이었지만 그게 내 삶에서 가장 나다웠던 결정이었어.